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의 표면은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광활한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자연이기도 하죠. 하지만 태양빛이 희미해지는 수심이 지는 수심이 00m를 지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한 줌조차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심연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영원한 밤의 왕국에 스스로 빛을 내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자연이 빚어낸 가장 경이로운 현상, 생물 발광의 비밀을 향해 떠나보려 합니다. 생물 발광, 즉 살아있는 생명체가 빛을 내는 현상은 마법이 아닌 정교한 화학 반응입니다.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루시페라제라는 효소를 만나죠. 여기에 산소가 더해지면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백열전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열로 낭비합니다. 하지만 생물 발광은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차가운 빛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무려 90%를 넘어서는 자연계 최고의 친환경 조명인 셈이죠. 이 차가운 빛은 칠흑 같은 심해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심해의 사냥꾼, 아귀는 머리에 달린 발광기관을 마치 낚싯대처럼 사용합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이 작은 불빛은 치명적인 유혹이죠. 빛에 홀려 다가온 먹잇감은 아귀의 거대한 입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빛을 이용한 가장 공격적이고 성공적인 사냥 방식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빛은 최고의 방어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포식자에게 쫓기던 일부 오징어나 해파리는 온몸에서 강력한 성광을 터뜨립니다. 마치 카메라 플래시처럼 순간적으로 터지는 빛은 포식자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시야가 마비된 포식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이들은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먹물을 뿜어 몸을 숨기는 것과 같은 원리지만 빛을 이용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심해 생물들의 위장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카운터 일루미네이션, 우리말로는 반대 발광이라 불리는 기술이 그 정점입니다. 심해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희미한 빛을 배경으로 생물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때 많은 물고기와 오징어들은 자신의 배 부분에서 빛을 냅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빛의 밝기와 색깔에 정확히 맞춰 스스로를 조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포식자의 눈에 자신의 그림자가 완벽하게 지워집니다. 어떤 생물들은 빛을 내기 위해 다른 생명체와 특별한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하와이의 옅은 바다에 사는 이 작은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가 대표적입니다. 이 오징어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대신 비브리오 피셜이라는 발광 박테리아를 몸속에 키웁니다. 오징어는 박테리아에게 안전한 집과 영양분을 제공하고 박테리아는 그 대가로 오징어의 빛기관을 채워 빛을 내줍니다. 이 공생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오징어는 밤이 되면 박테리아가 만들어준 빛으로 사냥을 하고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몸속 박테리아의 95%를 밖으로 내보내고 낮 동안 다시 새로운 박테리아를 키웁니다. 매일 밤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십억 개의 작은 빛이 모여 거대한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선원들의 항해 일지에 종종 등장하는 우유빛 바다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밤바다가 마치 우유를 풀어놓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빛나는 이 현상은 발광 박테리아가 대규모로 번성하며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변에서 볼 수 있는 불꽃 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와 같은 물리적 자극에 반응해 빛을 내는 와편모조류라는 플랑크톤 때문이죠.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터져나오는 푸른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해변으로 쏟아지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심해의 빛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과학기술에 혁명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아코오레아 빅토리아라는 이 작은 해파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해파리는 청색 빛을 내는데 몸속의 다른 단백질이 이 빛을 녹색 형광으로 바꿉니다. 일본의 과학자 시모무라 오사무는 1960년대 이 해파리에서 녹색 형광 단백질, 즉 GFP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단백질을 분리하고 그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 수십만 마리의 해파리를 채집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훗날 그에게 노벨 화학상을 안겨주었죠. GFP의 위대함은 그것이 특정 유전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관찰하고 싶은 단백질의 유전자 옆에 GFP 유전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그 단백질을 만들 때마다 마치 꼬리표처럼 GFP가 함께 만들어져 녹색 빛을 내게 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인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명의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암세포가 어떻게 전이되는지,
뇌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포를 감염시키는지, GFP라는 생명의 형광펜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GFP의 성공은 생물 발광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세포에만 반응해 빛을 내는 물질을 개발한다면 수술 중에 암 조직을 정확하게 모두 제거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독성 물질과 만났을 때만 빛을 내는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 박테리아를 물이나 토양에 뿌리면 오염된 지역이 어디인지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해로 돌아와 봅시다. 이곳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환경입니다. 우리의 몸을 순식간에 찌그러뜨리는 엄청난 수압, 몇 가지 시린 극한의 저온,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먹이. 이러한 산중고어 속에서 생물 발광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 생명이 극한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다듬어진 정교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의 결정체인 셈이죠. 생물 발광의 목적은 때로 매우 복잡하고 기발합니다. 도난 경보기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갑각류가 포식자에게 잡혔을 때 갑자기 강한 빛을 냅니다. 이 빛은 나 여기 잡혀있어요 라고 외치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 빛을 보고 더 큰 포식자가 나타나 자신을 공격하던 중간 포식자를 잡아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란이 벌어진 틈을 타 최초의 먹잇감이었던 작은 갑각류는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되죠.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더 큰 위험을 불러와 위기를 벗어나는 놀라운 전략입니다. 빛은 또한 그들만의 언어입니다. 심해 생물들은 각기 다른 빛의 파장, 전멸 패턴, 그리고 지속 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어둠 속에서 동족을 알아보고 짝을 찾고 경쟁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목소리의 톤과 억양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생물 발광 생명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심해 탐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며 바닷속에는 아직 이름도 능력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발광 생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빛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처럼 두꺼운 얼음 아래 깊은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에 주목합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태양빛이 없는 그들의 세상에서 생물 발광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지구 심해 생물에 대한 연구는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수억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태워 빛을 밝혀온 생명들, 그들의 빛은 포식과 방어, 소통과 번식을 위한 치열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동시에 그 빛은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경이로움과 과학적 영감을 선사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불꽃놀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생명은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눈부신 해답을 찾아낸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신비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